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해외 언론의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안보 매체 워 온 더 락은 19일 한국의 핵 잠재력 딜레마라는 제목의 분석글을 기고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워싱턴의 노력으로 인한 2023년 4월의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과 달리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핵무장 찬성을 대놓고 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더더욱 그렇다. 지난 2024년 4월 빅토르 차가 한국의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34%만이 찬성했고 66%가 반대했다. 그러나 이 결과가 한국 엘리트들이 핵 비확산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는 되지 않는다. 대신 많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핵 잠재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골적인 핵무장으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피하는 것이다. 실제 어려움은 한국이 농축 또는 재처리 역량 발전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 워싱턴을 설득하기 위해 핵 잠재력 지지자들은 농축 및 재처리 명분에 대해 연료 생산, 사용 후의 연료 처리, 잠수함 추진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감춰진 목적은 핵 잠재력 확보이다. 그들은 심지어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제한하는 한국의 국내 법률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지도층은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핵 잠재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핵무장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면 워싱턴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들의 접근법은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신뢰와 민주적 원칙들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 딜레마를 헤쳐나가야 한다. 핵무장은 뒤따르는 경제 제재, 한국의 핵 에너지 생산의 붕괴, 국제 무대에서의 고립 직면 등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한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워싱턴이 안보 보장을 철회하고 한국을 떠날 것이기에 한국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취약해질 것이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역량이 없으므로 핵무장에 최소한 2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 대목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하도록 4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였고, 수개월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일본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러나 한국이 일단 핵물질 생산에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 관련한 기술들과 기반 시설들을 갖게 되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만약 서울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 그 대가는 훨씬 감당할 만해질 것인데, 핵개발 과정을 줄인다는 것은 한국이 안보 공백과 국제적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한국이 정말 필요할 때 핵무기 개발을 빠르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보험 정책으로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지 동맹국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핵무장 추진은 즉시 국제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등으로 일본처럼 필요할 때 핵무장하기 위한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핵 잠재력 주장이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기며, 같은 맥락에서 이백순 호주 대사도 이렇게 말했다. 설령 우리가 서둘러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 해도 지체 없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핵 잠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된다고 여겨지나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데 미국과의 123 합의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1954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르면 타국과의 모든 주요 핵협정은 평화적 핵협력 합의를 필요로 한다. 해당 법률의 1, 2, 3항은 미국에서 생산한 핵물질을 수령한 국가들은 워싱턴의 동의 없이 해당 핵물질을 농축 또는 재처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고,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국의 민간 핵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이 조건들에 동의하였다. 비록 해당 합의가 2015년에 개정되어 민간 목적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의 일종인 파이럿 프로세싱 가능성이 허가되었지만, 이러한 활동들도 여전히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핵 잠재력 지지론자들은 워싱턴을 설득하고 한국이 농축, 재처리 또는 파이럿 프로세싱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동의를 받기 위해 몇몇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한국의 전기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26개의 한국 원전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축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세계 핵연료 농축을 독점하고 있고, 한국이 30%의 핵연료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환경에서 지지론자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의존 또는 잠재적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농축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지지론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한국의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럿 프로세싱 또는 재처리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핵연료 저장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이고,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핵 폐기물의 부피와 방사능 모두 낮출 수 있으므로 한국의 핵 폐기물 관리 어려움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핵물질 관련 기술 개발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거로는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다.
핵 추진 잠수함들은 디젤, 전기 추진식의 그것들보다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탐지될 확률을 줄여주며 북한의 핵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 및 파괴 등 스텔스 작전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지질론자들은 북한이 SLBM 역량은 물론 김군호급 전술 핵공격 잠수함까지 수중 핵 역량을 증진 중인 것을 고려할 때 핵 추진 잠수함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핵 잠재력 추진은 훗날 핵무장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는 야망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심의 주요 근거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커지는 이유가 한국의 핵 산업을 위해서라기보다 한국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딜레마가 생기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 잠재력 지지론자들이 핵 잠재력의 가치를 훗날 핵 개발에 대한 엄청나면서도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핵무장을 위한 보험 정책으로서 국내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개적으로 핵 잠재력을 핵무기를 위한 발판으로 지지하는 것은 워싱턴으로부터 핵 잠재력을 승인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워싱턴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비록 몇몇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은 잠재적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진위를 아는 이상 한국에게 농축 및 재처리 역량 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전례들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은 일본에게 농축 및 재처리 허가를 했는데 이는 일본의 단단히 뿌리 깊은 반핵 정서로 인해 핵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서 비롯되었다. 비슷하게도 오커스 합의에 의해 호주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호주의 비핵 자세와 핵 기술 및 관련 인력들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핵 확산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전례들은 워싱턴이 한국의 경우에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들과 동기들에 대해 아직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설령 미국의 행정부에서 승인을 해도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추구가 이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노력임을 인식한다면 말이다. 미국산 핵물질들의 농축과 재처리를 제한한다는 비확산 기준과 충돌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산 핵물질들의 군용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설령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목적 또는 공동의 국방 및 안보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합의에 따른 조건들을 면제시켜줘도 이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유사시 신속히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 잠재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적 우회로밖에 안 보이며 워싱턴이 속을 것 같지는 않다. 지속적인 북한의 핵 위협과 워싱턴 정권의 교체로 인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약속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 수호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들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의 핵 잠재력 개발에 대해 바람직한지 또는 최소한 수용 가능한 행보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양국이 반드시 해당 주제를 터놓고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국내법에 명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어기겠다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핵 선택지가 서울에게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으나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다른 가치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적 입장에서 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보유 국가가 그랬듯 트럼프를 활용해 일단 저지르고 후속 승인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험난한 길이 열릴지 미 대선에 눈길을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